자, 먼저 기본 설정부터, 용지 설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에, 디자인, 사용자 지정의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선택을 하고 A4 용지 선택, 그리고 슬라이드 시작 번호가 1번인지 슬라이드 방향이 가로인지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맞춤 확인 해주십니다. 다음에는 보기 눌러서, 자, 보기 눌러서 마스터 보기 그룹의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스크롤 바를 맨 위로 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있는 곳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밑에 우리 바닥글 있는 곳 있죠? 아이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자, 밑에 날짜와 년, 월, 일, 그 다음에 바닥글을 삭제를 합니다. 자,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셔도 되고, 드래그 하셔서 두 개를 글상자 두 개를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셔도 되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번호 얘를 선택해 놓고, 그리고 홈에서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15 정도 하시거나, 글자 크기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크게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삽입해서 삽입 누르시면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이곳에서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함 클릭 모두 적용해 주시면 되죠. 모두 적용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2번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목차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에 보면 지금 그림이 이 밑에 배치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이제부터 이 도형과 그 다음에 그림을 삽입하는 것을 목차 슬라이드를 보고 이제 2번 슬라이드를 보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하단 로고는 로고 1이 들어가 있고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단 로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서 이미지에 그림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림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항상 그림은 문서에 ITQ 폴더에 있었죠. 자, 문서에 ITQ 폴더에 그리고 픽처 폴더에 있어요. 근데 저 여기다가 없으니까 자, 저도 받아놓은 대로 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도 받아놓은 곳으로 저는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저는 여기다 풀었으니까요. ITQ 파워포인트에다 들어가서 픽처 폴더로 들어가서 로고 1.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 픽처 폴더 아래 그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로고 1 선택하고 배경을 빼라고 했으니까 그림 도구 서식에서 3개의 조정 그룹에 색으로 들어가고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클릭, 배경을 클릭,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단 로고도 됐고 다음에는 이제 도형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도형은 여기 보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2에서 6 제목 하단 슬라이드 번호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2번 슬라이드를 보고 작업을 하시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 2번 슬라이드부터 나와 있는 이 도형대로 작성을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도형을 이와 같은 도형을 찾아야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얘가 순서도 기호에 순서도 이렇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얘를 출력이라고 저희는 이제 배웠는데 도형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자,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들어가서 자, 순서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입 출력 기호가 있어요. 입 출력 기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문서 기호로 나왔네요. 문서 기호로 나왔어요. 요새는 입 출력 기호를 얘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걸로도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이 순서도 기호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일단 크기와 같이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자, 일단 드래그를 하고 보니까 색상이 맨 밑에 있는 것부터 그리자 그랬어요. 자, 맨 밑에 게 어떻게 생겼냐면 좀 흐려요, 색상이. 그래서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이 나타나죠, 메뉴가. 거기에 도형 채우기. 여기서 조금 흐린 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항상 윤곽선 없음이에요. 윤곽선 없음으로 되고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보니까 똑같은 거를 했는데 얘는 이제 좌우 대칭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회전을 얘를 복사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어서 밑으로 놓고 밑에 있는 거는 좌우 회전을 시청 그 서식에 정렬 그룹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하면 얘가 이렇게 좌우를 바꾸죠. 그죠? 바꿨어요. 얘는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하고 좀 진하게 너무 진한가요? 이 정도 하고 올려서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반대였나요? 반대였네요. 이게 반대였네요. 자, 다시 합니다. 얘가 좌우 대칭 이쪽으로 와야 되고 얘를 다시 좌우 대칭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가 봐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놓은 거죠. 네, 이렇게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네, 맞아요. 자, 다음에는 밑에 있는 목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텍스트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자, 얘를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이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정렬 그룹에 앞으로 가져오기 해서 얘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위에 문제를 봐야 되겠죠. 여기. 자, 제목 글꼴은 궁서의 40포인트 파랑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랬네요. 선 없음은 이미 돼 있으니까 도형은 다 했잖아요. 자, 궁서의 40포인트 파랑. 자, 홈에 자, 글상자를 선택해 놓고 자, 홈에 궁서에 궁서 엔터 자, 40포인트 40 엔터 그리고 글꼴은 파랑을 하라 그랬네요. 자, 글꼴의 글자색은 파랑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파랑. 이 색깔과 이 색깔과 비슷하니까 이게 보이질 않네요. 똑같은 색이에요. 저는 그 밑에 도형을 색상을 조금 얘를 더 진한 색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얘를 좀 진한 색으로 더 하겠습니다. 자, 얘를 도형 채우기를 좀 더 진한 색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궁서의 40포인트 파랑,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하라 그랬으니까 정렬을 가운데 맞춤하겠습니다. 얘를 글상자 선택하고 홈에서 가운데 정렬 하면 되겠죠. 예, 가운데 정렬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얘를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위치해 두면 되겠죠.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네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조건도 얘도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오면 되죠. 얘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 만들었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자, 마스터 닫기로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를 1번 슬라이드 클릭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본 전체 구성을 다 했기 때문에 표지 슬라이드부터 이제 작성하면 되죠.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이 부분은 다 지우고 딜리트로 선택해서 지우고 도형 얘가 이 도형을 편집을 하래요. 그럼 도형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 돼요. 도형이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각진 이렇게 모서리가 각이 진 도형이네요. 그러면 동일한 도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삽입해서 도형에서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얘죠. 얘를 가지고 와서 자, 위치를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려주고 나서 여기에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그림을 3번을 넣으래요. 투명도를 50을 하고요. 자, 그러면 그리도 동일하게 자, 도형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이 도형을 채우는 거는 도형 채우기죠. 그러니까 도형 채우기 여기 들어가서 해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그냥 바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형 서식 들어갔어요. 그리고 꽝통이 채우기라고 했죠. 채우기 선 2개가 있어요. 채우기에서 자, 얘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파일에서 자, 커피 모양이죠. 자, 커피를 선택을 하고 그림 3 넣기를 하고 자, 50%래요. 투명도가. 자, 투명도를 50%로 하고 엔터를 해주고 다음에는 도형 효과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하라 그랬네요. 그럼 바로 효과는 바로 옆에 있는 이게 오각형을 선택해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미리 설정해서 5포인트를 선택을 해주면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맞춰졌어요. 그리고 저는 얘를 X를 닫겠습니다. 자, 얘는 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워드아트 삽입. 워드아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입력하고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개체니까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아트 선택을 하고 자, 얘가 글자가 이렇게 이중선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중선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중선으로 되어 있는 거 대충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얘나 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속성을 빼거나 넣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채우기를 선택하고 자, 소프트웨어부터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셨다면 선택을 하고 자, 입력을 하셨다면 선택을 하고 이제 문제를 보셔야 되겠죠. 조건. 변화는 오른쪽 줄이기. 그 다음에 도둠 굵게를 하래요. 자, 저는 그냥 도둠 굵게를 먼저 해볼까요? 자, 여기서 도둠 그 다음에 굵게 얘죠. 그리고 나머지 얘는 그림자는 없으니까 이런 거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하라 그러는 대로 해야 돼요. 선택이 되어 있다면 얘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경계선에서 선택했을 때 자, 도둠 제대로 되어 있나? 음이 아니고 음이죠. 도움이다. 그 다음에 얘 진하게 하고 얘는 빼주고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렇게 진하게 하라 그랬나요? 네, 굵게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반사 2분의 1 반사 터치를 하래요. 효과죠.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자,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이때 도형 스타일에서 하면 안 되죠. 여기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자, 여기서 반사를 2분의 1 반사 2분의 1 반사 터치 얘를 하래요.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을 해서 얘와 같이 하는데 변환이 오른쪽 줄이기를 하네요. 자, 오른쪽 줄이기 변환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변환 들어가서 오른쪽 줄이기가 맨 밑에 있었죠? 얘죠? 자, 오른쪽 줄이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모양이 조금 다르면 노란색을 가지고 조금 더 조절을 한다든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을 아래 위로 해준다든가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벌려주고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줄여주고 이제 위치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복사를 안 했네요. 그죠? 자, 저 같으면은 얘 그림 넣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얘를 들어가야 되니까 보기에 들어가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여기 마스터 도형 슬라이드에 가서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야겠습니다. 얘 작업할 때 복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거 넣어놓고 바로 복사하고 그리고 다시 나오고 닫기 하고 나오고 자, 원래 여기에서 얘는 컨트롤 V에서 원래 자리에다 여기다 갖다 놓고 크기만 키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와 같이 만들라는 거네요. 그러면 1번 표지 슬라이드도 끝났어요. 틀린 거는 없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 출력 형태랑 동일하면 조건이 잘 갖춰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차 슬라이드가 얘예요. 자, 얘인데 자, 얘는 제목이 목차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클릭해서 목차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하고 자, 다음에는 조건을 보고 자, 얘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그대로 이제 도형부터 입력을 합니다. 도형만 있으니까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도형이 육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니까 삽입해서 도형에서 육각형을 7이라고 써있는 바로 있는 기본 도형의 육각형 선택해서 자, 출력 위치에 맞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드래그를 하고 한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색상을 선택을 합니다. 색상이 좀 흐리죠. 그러니까 도형 체계에서 좀 흐린 색상을 아무 색이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도형의 선 없음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곽선을 반드시 선 없음을 합니다. 윤곽선 없음을 하고 같은 도형을 만들어 이렇게 생긴 도형 위에 있는 번호 도형을 또 선택을 합니다. 삽입해서 도형에서 자, 얘도 보니까 순서도에 얘는 저장 데이터 도형을 많이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어떤 도형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찾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고 회전이 됐네요. 회전이니까 여기서 돌려주면 되겠죠. 돌려서 조금 위쪽으로 올렸죠.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얘를 조금 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글거리 굴림의 24포인트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저는 블록을 이렇게 잡고 도형을 다 선택을 해서 홈에서 자, 굴림의 엔터 그 다음에 24포인트예요. 24 엔터 하라 그랬으니까 같이 해줬습니다. 여기다 숫자 1, 2, 3, 4 이런 걸 쓰면 되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1 쓰면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똑바로 들어갔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물론 얘를 도형 자체를 회전시켜 가지고 글자를 또 여기서 도형 자체에서 텍스트만 회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어쩌면은 하시기가 더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얘를 맞추려 그러면 이제 얘가 돌리는 부분이 Z라든가 아니면 X, Y 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장 쉽게 하는 부분이 만약에 도형을 그렸는데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됐는데 글자가 출력 형태와 같지 않다. 그럴 때는 삽입해서 텍스트에서 텍스트 상자에 요 가로 글 상자를 갖다 놓고 쓰시면 돼요. 가로 글 상자를 놓고 자, 드래그를 적당히 해서 그리고 숫자 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똑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계선을 클릭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굴림의 24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굴림의 24포인트 그리고 다시 굴림 그리고 24포인트 해주고 얘를 이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전체를 블록을 잡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로 자, 컨트롤 키가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 건데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르면 또
똑바로 내려오거나 똑바로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복사된 것이에요. 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자, 칸의 간격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형과 도형 사이의 간격을, 세로의 간격을 잘 맞추면서 왼쪽 마우스 버튼만 살짝 띄면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 간격이 너무 넓다 그러면 얘만 여기 들어가게 해놓고 방향키로, 화살표키로 아래 위로 맞춰줘도 되겠죠. 이렇게 전체를 방향을 맞춰야겠다 그러면 전체를 블록을 정해서 그 다음에 방향키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해서 해제를 합니다. 글씨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2번으로 3번으로 썼네요. 얘는 3번, 4번. 자, 그리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흰색이었어요. 보니까 하나를 그래서 먼저 써놓고 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일단 씁니다. 그러면 자, 소프트, 교육, 소프트, 중점, 교육, 입력하고 전체 블록 잡아서 전체 블록을 선택을 해서 색상만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검정색.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은 굴림의 24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자, 다음에 또 조건을 한번 보는 거예요. 항상 조건을. 자, 조건을 보니까 그림을 삽입하래요. 그림을 5번 그림을 요걸 넣으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 하라 그랬어요. 하이퍼링크부터 먼저 해볼까요? 1번. 자, 슬라이드 4번을 연결하래요. 이렇게 줄이 쭉 거져 있는 거. 요거 1번 이거까지 예전에 보면 물어보시는 선생님 계셨어요. 요거 그려야 되느냐.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문제 번호예요. 문제 번호. 1번 요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은 이거 문제 번호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이 부분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5번으로 연결하라 그랬죠? 5번. 그리고 확인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슬라이드 4번이네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4번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얘를 블록을 정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퍼링크 편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슬라이드 4번으로 설정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4번으로 하이퍼링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삽입, 그림. 자, 이와 같은 그림이 그림 5번에 있네요. 자, 5번을 선택하고 삽입. 자, 얘만 선택해야 되니까 오르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 도구 서식에서 그림 도구 서식을 누르게 되면 저게 자르기, 크기 그룹에 자르기를 누르면 조절점이 자르기 툴로 바뀌면 그때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하고 클릭하고 그러다가 원하는 위치에다 크기 조절해서 놓으면 되겠죠.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다 놨네요. 밑에다. 여기다 놓고 크기가 조금만 더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이 정도 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위치를 놓고 다 됐죠? 얘도 됐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오늘 작업할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3번 슬라이드예요. 자, 여기서 동영상 슬라이드 넣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를 지난번에 했던 거를 이제 복습한 거예요, 선생님. 자, 얘가 2번 슬라이드가 60점짜리, 맨 위에 있는 1번 슬라이드가 40점짜리라고 나오죠. 얘가 40점. 완벽하게 3개가 들어갔다면 40점. 밑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됐다면 60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창은 닫고
다음.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자, 얘처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란 입력해야 되겠죠. 클릭하고. 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란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입력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글상자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부터 입력을 합니다. 그대로. 자, 맨 위에 있는 글상자를 그냥 하나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얘를 입력할 때 이제 얘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제 배우셔야 되겠죠. 자, 먼저 자, 수준이 맨 앞으로 나와 있는 걸 1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간 문단이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얘를 2수준이라 그래요. 요 밑에 어떤 문단이 또 들어가면 그건 3수준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문단을 들어가게 할 때는 탭 키를 누릅니다. 탭 키를 누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수준, 3수준에서 1수준으로 올라면 뭐 Shift 탭을 눌러서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한번 입력을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1수준을 입력을 합니다. 소사이어티까지 입력을 하고요. 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입력을 합니다. 자, 엔터 입력을 했어요. 아이고, 잘못됐네. 얘가 자동으로 바뀌네요. 자동 바뀌는 걸 해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TY. 그다음에 바뀌죠. 그냥 할까요? 자, 선생님께서 일단 입력이 되시면 저희 엔터 한번 쳐볼게요. 바뀌네요. 그 얘를 여기 서식인가? 보기인가? 검토인가?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일단 선생님 입력하고 저 바꿀게요. 이거 찾아봐야 돼요. 이거 설정하는 게 자동 설정되어 있는 게 아마 옵션인가? 거기에서 있을 거예요. 자동 바꾸지 않도록. 얘가 자동으로 바꿔서 그래요. 단어를 인식 못하면요. 자,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한번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키를 눌러주세요. 탭키.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거 2수준이 되죠. 그 다음에 데이부터 또 입력을 합니다. 자, 일단 다 입력하세요. 지금 너무 작죠? 이렇게 놓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자, 여기 on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글상자가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위에 이제 얘를 조건을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냐면 이제 굴림에 24포인트 굵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글꼴을 제가 나중에 얘를 바꿔요. 바꾸는데 글상자를 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 얘가 글자가 바뀐 게 크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할 때 추천을 하는 게 얘를 글상자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실게요. 자,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 잘 안 되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 볼게요. 도형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잘 안 되시면 일단 도형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형 서식에 여기 맨 끝에 크기 및 속성이라고 있어요. 얘 보이시죠? 예. 얘를 눌러 볼게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누르게 되면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얘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그러면 이제 얘를 글자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도 얘가 자동으로 맞춤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자동 맞춤 안함으로 3번 슬라이드 할 때는 먼저 이 글상자를 선택하고 자동 맞춤 안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지 이제 작업하기가 좀 편하세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글상자를 적당하게 조절해 놓고 그냥 하시면 상관없는데 하다 보면은 글상자를 조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자동 맞춤 안함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입력이 되면 지금 보면 원래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한 문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세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여기 출력 형태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온 다음에 그냥 Shift 엔터를 눌러서 문단이 이어지는 건데 말하자면 앞에 문단 기호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게 Shift 엔터예요. 자, 엔터를 치면 문단이 바뀌는 거고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은 문단은 바뀌지 않으면서 앞에 얘가 여기 생기지 않는 거예요. 글머리가. 그래서 여기서 ON을 하고 자, Shift 엔터를 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엔터. 그러면 앞에 글머리 기호가 생기질 않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자, 수준을 내릴 때는 탭키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문단이 아직 안 끝나서 문단 기호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Shift 엔터를 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방법은 맞지만 그래도 시험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도 Shift 엔터.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 조절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일단 입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위에서 자동 해제하는 방법이야. 혹시 저처럼 돼 있다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크기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일단 얘를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알아내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에 대해서는 자, 문단을 이 기호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준의 문단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 그러니까 1수준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자, 블록을 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커서만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문단이니까. 자, 놓고 보시게 되면 메뉴에 자, 홈을 누르시게 되면 단락 그룹이 있습니다. 단락 그룹에 여기 보면 여기 단락을 글머리 기호를 지정하는 메뉴들이 있죠. 여기서 지금 어떤 메뉴를 넣으라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갈매기형 수장이 거꾸로 된 것처럼 옆으로 누운 것처럼 얘를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얘죠? 얘를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자, 밑에는 두 번째 문단에다가는 커서를 놓고 위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체크 표시를 넣으래요. 체크 표시 넣으라고 나왔죠? 그래서 체크 표시를 선택을 합니다. 4개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글꼴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 1.5 하라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1수준의 블록을 잡고 이 블록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굴림 엔터 24 그 다음에 굵게 하래요.
굵게. 줄간격은 1.5를 하라 그러네요. 줄간격은 여기 단락그룹에 이렇게 생긴 게 줄간격입니다. 아래 위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줄간격을 1.5 선택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자, 밑에 있는 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자, 블록을 정하고. 이번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거는 굴림의 20포인트 줄간격 1.5를 하래요. 여기서 굴림 엔터 그리고 20포인트 얘도 1.5 하려고 그랬죠. 줄간격을 1.5 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서 그 줄간격이 여기 제시된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서 줄간격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줄간격 옵션. 여기 제시된 줄간격이 없다고 했을 때 줄간격 옵션으로 들어가 보면 이 줄간격의 이 부분이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배수라는 게 있어요. 배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배수. 배수라는 게 있죠. 배수를 선택을 하고 요 옆에서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1.3을 해라. 그럼 여기다 직접 1.3 이렇게 써주신다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없을 때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얘는 1.5 하라 그랬으니까 1.5로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크게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조절을 해도 얘가 글자가 클릭을 하면 여기 변함이 없어요. 얘도 이렇게 누르면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글상자 자체를 자동 맞춤 안함을 그걸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얘 글자가 글상자에 따라서 글자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여기 맞춰놔도요. 그래서 이 3번 슬라이드를 작성할 때는 얘를 입력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지만 입력하고 하셔도 되고 물론 이 글자를 지정하기 전에만 하면 되죠. 일단 얘를 선택해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1수준이나 2수준이 글꼴이나 크기나 같이 똑같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에 글머리 기호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작성해 놓고 복사해가지고 글자만 바꿨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위치에다가 놓고 자, 얘를 복사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조금 더 짧게 일단 해놓고 위치를 자, 이 정도로 올려놓고 자, 복사하는 거는 우리 똑바로 복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Shift 컨트롤을 눌렀죠. 동일하게 Shift하고 컨트롤을 두 손으로 누르고 마우스를 경계선에다 갖다 놨을 때 이렇게 더하기 화살표가 나오면 자, 드래그해서 얘를 하나 더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네모칸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기 줄 간격만 이렇게 해서 이 사이의 간격 있죠? 이 사이의 간격. 여기 줄 간격만 눈으로 파악하셔서 비슷하게 맞추시면은 똑바로 맞춰지잖아요. 다 그쵸? 그런데 여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여기 입력하면 되겠네요. 한글로. 저는 자 여기서도 이제 작성하는 요령이 있어요. 잘못하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그럼 물론 조절을 하면 되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번거롭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글자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딜리트로 적당히 그냥 지우세요. 이렇게 다 지우지 마시고요. 왜냐면 다 지우고 하셔도 되는데 잘못 지우면 밑에 게 또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한 이 정도만 지우고 한글로 입력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하고 다 입력하면 딜리트를 살짝 잘 지우세요. 한 번 더 지우면 얘가 밑에 있는 게 다 위로 올라오니까 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저는 얘를 이만큼 지우겠어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지우고 자, 이 정도 지우고 그냥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프트웨어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워도 되겠죠. 여기 뒤에 지워도 돼요. 이렇게 지우고 물론 블럭 정하면서 잘 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연습이 잘 안 되시면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쌍화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생산성이까지요. 제가 글상자가 작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와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를 생산성이까지 하고 그냥 엔터만 여기서 그 줄을 바꿔야 되니까 Shift 엔터 눌러야 되겠죠. 이게 Shift 엔터. 그 다음에 형성되고. 이번에는 그냥 엔터를 쳐야지 글머리 기호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인터넷을 통해 소개. 다음에 Shift 엔터 쳐야 되겠죠. 이번엔. 이렇게 입력하시고 글상자가 가로폭이 작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 올라올 수 있도록 글자가.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가로폭만 늘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저는 얘가 밑에가 너무 내려왔으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주면 되죠. 이렇게 올려주고 이 폭도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올려주면 돼요. 경계선에다가 클릭을 하고 커서가 이 안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가 좀 띄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여기 한 칸이 띄어졌어요. 이게 모의고사 문제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는 안 띄어지고 여기 띄어졌어요. 만약에 띄었다면 그냥 앞에 한 칸을 띄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근데 보통 시험장에서의 문제는 여기 띄어 있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얘는 여기 좀 띄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 맞잖아요. 그죠? 만약에 구집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띄우면 되는데, 그죠? 여기 보통은 많이 안 띄워요, 선생님. 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넣었어요. 다음에 이 비디오만 넣으면 되죠, 비디오. 자, 비디오를 내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를 넣으래요. 비디오 넣는 건 굉장히 쉬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삽입에 얘도 개체죠? 그러니까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 그리고 비디오,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가 있습니다. 온라인 비디오는 온라인에 링크를 연결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 PC의 비디오는 내 컴퓨터에 있는 비디오 파일을 갖다가 넣는 거죠. 내 PC의 비디오. 이것도 동일하게 항상 내 문서 폴더에 IDK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픽처 폴더를 비디오를 열으면 얘가 지금 영상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시니까 픽처 폴더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자,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죠? 들어오고 자, 원하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갖다 놓고 크기 조절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옆에다 갖다 놓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아니었나요? 제가 한 게? 이게 아니었죠. 이게 아니었네요. 딴 거네요. 그림이 바뀌었어요. 딴 거죠? 이건가? 잠깐요. 자, 얘였죠? 자, 얘였습니다. 문제가 자, 요 위에다 갖다 놨어요. 그 얘를 여기 위치에다가 이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 위치랑 비슷하게 놓고 자,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네, 크기 조절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치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얘처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면 얘는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을 하래요. 이 비디오를, 이 파일을,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상단에 비디오 도구라고 그림이나 도형처럼 이렇게 메뉴가 보이죠? 그때 재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재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비디오 옵션이 있습니다. 이때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얘를 여기 클릭할 때를 하면 클릭을 해줘야지만 영상이 흐른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클릭을 하면 자동 실행을 하면 이 슬라이드가 나왔을 때 자동으로 영상이 흐른다는 얘기죠.
자동 실행을 하래요. 그 다음에 반복 재생을 하래요. 항상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반복 재생.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고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비디오 도구의 재생에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3번 슬라이드 끝났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습만 하시면 되겠죠. 얘도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얘는 여기까지 하고 요것도 다음 시간에 제가 버리지 않고 표 슬라이드 이 부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해를 많이 해봐야 돼요. 4번에다가 그냥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4번에다 하는데 자, 이번에는 자,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얘를 갖다 놓고 원래 얘는 교재가 61쪽이 있는 거예요. 61쪽. 자, 샘플 문제죠. 원래 챕터 공사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나와 있는 거. 이걸로 한번 저희는 모의고사 2번으로 그냥 바로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1번 이제 전체 구성하고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를 복습해보기 위해서 그냥 모의고사 2번으로 해봤어요. 근데 순서대로 책을 나가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1쪽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처럼 밑에다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다. 자, 우리 혼합현실 M 자, 만든 거에 대한 모양은 틀리지만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여기다. 자, 1. 이 로마자네요. 로마자. 글자가 여기 로마자예요. 로마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물론 여기서 영문자로 I를 쓰고 2 이렇게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3번까지는. 그죠? 4번 IV 이렇게 써도 되나요? 그죠?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얘는 로마자를 쓰라 그러면 얘는 삽입 들어가셔서 삽입 연습해 봅니다. 기호에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요. 자, 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바로 얘가 떴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안 뜨시면 여기 하위 집합의 숫자 형식이라고 있어요. 숫자 형식.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하위 집합의 그룹의 숫자 형식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로마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로마 글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숫자 형식.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보면 나오죠? 그러면 로마 글자가 있어요. 1, 2, 3, 4 해서 1, 얘죠. 얘를 넣고 삽입을 합니다. 닫기를 할게요. 여기 얘가 들어가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자, 점. 근데 이거 지금 얘는 궁서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궁서체를 했었던 거니까요. 자, 얘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와도 그냥 합니다. 혼합 N, R,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얘를 작성을 합니다. 자, 먼저 작성해도 되지만 먼저 3번 슬라이드 할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자고요. 네, 일단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도형서식으로 가서 자, 오른쪽 끝에 있는 크기 및 속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자동 맞춤 하나 얘를 합니다. 자동 맞춤 하나 그리고 X를 닫고 자, 입력을 합니다. 자, 글상자를 그렇게 해놓고 하자고요. 그래야지 작업하실 때 편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믹스부터 입력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도 여기다가 자, 여기서는 엔터 치셔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탭 키를 누릅니다. 수순을 바꿀 때는 만약에 제가 Shift 탭을 눌렀어요, 선생님. 그럼 다시 올라오죠. 탭 눌렀어요. 탭 눌렀어요. 3수준, 4수준 이렇게 내려가요. Shift 탭을 누르면 다시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탭은 수준을 낮추고 Shift 탭은 수준을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탭키 누르고 들어가면 다시 자, 리얼리티부터 또 입력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엔터를 쳐야 되겠죠. 왜냐면 글머리 기호가 여기 나오니까. 자,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자, 여기 뒤에 리얼리티 다음에 얘는 Shift 엔터를 쳐야지만 되겠죠. 그래야지 글머리 기호가 안 나와요. 이 부분을 연습하시면서 하십니다. 붙여주시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조금 기다릴까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3번 슬라이드 작성하실 때는 먼저 그 도형에 대한 글상자에 대해서 글상자죠.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를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자동 맞춤 안함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수준을 내릴 때는 탭키, 수준을 올릴 때는 뭐 Shift 탭키 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줄을 바꿀 때 문단에서 글머리 기호를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냥 Shift 엔터를 치우게 Shift 엔터를 하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사할 때는 컨트롤 Shift하고 드래그 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메뉴를 보고 자, 굴림이 24 첫 번부터 얘부터 믹스드부터 놓고요. 여기다 첫 번째 1수준에다 놓고 모양부터 바꿔볼까요? 자, 이게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홈에서 단락그룹에서 여기서 이런 모양이죠. 별표 글머리 기호 하고 다음에 얘는 블록을 잡고 여기 있는 거 블록을 이렇게 잡고 글꼴을 다 정해야 되니까 글꼴이 들어갈 것을 다 블록 정해야 되죠. 굴림이 24포인트. 자, 굴림 24포인트. 엔터. 다음에 굵게 뭐 누르시고 그 다음에 줄간격은 1.5. 줄간격 1.5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가 수준이 여기 두 개 다 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두 줄을 블록을 잡아야지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면 여기 커서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두 개의 수준이 동일하게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앞에 다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네모 모양, 작은 네모로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이 줄을 다 블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사각형, 속이 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을 다시 한번 이게 전체를 잘 잡아야 되겠죠. 전체를 다 잡고 이번에는 굴림의 20포인트 줄간격 1.5를 하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굴림 20포인트 1.5 줄간격은 1.5 이렇게 주라는 거죠. 빈 곳에서 클릭하고 영역 해제해서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위치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복사를 해야 되겠죠. 다 작성을 하셨다면. 복사를 해야 되니까
Shift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컨트롤과 Shift 누르고 자, 얘를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이 경계선에다 놓고 더하기 화살표가 나올 때 그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자, 위치를 이렇게 잘 맞춰서 내립니다. 내리고 클릭하고 자 여기서부터 자, 저는 얘를 대충 지우고 그 다음에 혼합 현실 밑에 여기도 그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입력해 볼까요? 자 밑에 있는 거 필요 없잖아요. 여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이렇게 아예 다 지우겠습니다. 이 정도 딜리트를 그리고 이 뒤에다 놓고 다양한 까지 하고 Shift 엔터 쳐야 되겠죠. 그죠? 글머리 기호가 안 나오려면 Shift 엔터 이거 이 뒤에다 놓고 Shift 엔터 현실 역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보니까 통틀어 방식을 다음에 저는 Shift 엔터 눌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 하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가상은 뭐 인터넷상의 공간, 뭐 이런 가상 공간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게 가상 공간이죠. 가상현실이고요. 근데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가상현실에다가 현재 실제를 갖다 놓은 거. 우리 메타버스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증강현실은 이제 즉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집을 꾸민다고 하는데 뭐 이케아 같은 데 가가지고 가구를 갖다가 사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집의 안에 있는 거실에다가 이 물건을 갖다 놨을 때 이케아에 있는 그 물건을 갖다 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세계에다 그러니까 가상에 있는 걸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게 증강현실이에요. 얘네들을 다 한 개 혼합현실이라는 거죠. 여기 내용이 나와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자, 클릭을 하고 얘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자, 다 작성을 했다. 자, 동영상 가져오겠습니다. 삽입에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 선택하시고 내 PC 비디오 항상 똑같습니다. 픽처 폴더에 나오는 이거 동영상을 선택하고 삽입을 하고 그림 때문에 픽처 폴더가 바로 열린 겁니다. 한번 사용하면 거기가 그대로 열려요. 그냥. 자, 그러면 얘를 원하는 위치가 어딘가 미치네요.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가상 옆에 밑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네요. 그리고 크기가 더 크게 하겠다. 그럼 더 크게 만드시면 되겠죠. 작게 하겠다. 그럼 작게 하시고 이랑 수요 위치가 비슷하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를 보니까 얘도 자동 실행, 반복 재생 똑같죠. 그러니까 비디오 그룹에서 재생을 눌러서 여기 시작에 여기를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렇게 주시라는 거예요. 얘도 끝났어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생님께서 영문이 느리다. 그러면 영문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철자법이 틀리지 않고 글머리 기호,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을 한 거. 조건이 이게 다 점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는 거. 네, 비디오는 간단해요. 그죠? 갖다 놓기만 하시고 여기서 비디오 서식에서 이 자동 실행하고 반복 재생 얘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5번 슬라이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기출문제 1번을 한번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시면서 안 되신 거는 마이크 해제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1번을 한번 제가 화면을 크게 해드릴 테니까 얘를 한번 작성해 보십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쭉 작성을 하시는데 지금 1번만 작성하시고요. 이제 나머지 올려드린 거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얘를 이제 기록 중지해도 될 것 같아요.